인플레이션 공포, 대변동 시대가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세계경제기구 수장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대변동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이자벨 슈나벨 22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집행이사입니다. 이 이자벨 이사, 집행이사는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놓고. 예,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안정기 끝나고 세계경제의 변동 시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동 시대.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대변동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진짜 고민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고요? 대변동 시대. 이 대변동 시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를 갖다 줄 수 있는 기회란 뜻이에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 인식의 전환 말입니다.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도 이게 사람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는 또 가정이 바뀌는 핵심 어떤 변화의 조치라면 지금 대변동의 시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대변동의 시대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지난 20년 동안의 안정기라는 것은 저물가, 그죠? 저금리, 뭐 좀 더 나가면 저환율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고물가로 변하죠. 고금리로 변하죠. 고환율로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동 시대라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금 이자벨 슈나벨 22 이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MF 부총재 고피나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최소 향후 5년 동안은 통화결정을 코로나19의 팬데믹 발생 20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에 발생된 거 20년 전보다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요. 지금 20년 전과 지금 그 위기의 어떤 형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이게 강대국의 어떤 전쟁이 또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결국 말입니다.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공급망의 붕괴.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사실상은 국경이 가까워지는 다시 말해 서방이 점점 러시아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결국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충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급망에 혼란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위기 때문에 공급망에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남으로 해서 뭐 에너지원의 가격,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석탄, 가스까지 폭등했죠. 여기에다가 광물 자원도 폭등했죠. 곡물 자원도 폭등했습니다. 옥수수든 콩이든 수수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이게 완전히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결과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보시자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하늘에 해가 두 개냐 한 개냐의 결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두 개 다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싸울 거예요. 결국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생산 능력을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으로 중심을 바꾸고요. 공급망 자체를 특히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최근에 나오는 게 반도체 뭐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엄청 지원하는 거예요. 공급망을 첨단은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게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많은 생산품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다극화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도 의지하고 인도에도 의지하고 이렇게 다국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급망의 어떤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여러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적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공급망이 마치 이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첨단 공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가는 만큼 공급망은 계속 불안하고 공급망이 불안하다는 것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돼요. 어떤 가격이? 수입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수입 가격이. 그러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공급망의 붕괴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붕괴가 현실적으로 물가를 계속 올려간다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가 7월에는 8.5%까지 떨어졌다고 했지만 이거 아직까지 다 떨어진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국제결제은행 카르스텐스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공급 순풍이 역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지금 국제결제은행의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당분간의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만큼 문제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스티븐 로치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스티븐 로치 교수도요.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로치 교수도.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국면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야 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의 이야기 이례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표현에 따라서 보면 아마 금리 인상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요.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 공급망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죠? 공급망의 문제.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잡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 관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급망의 붕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공급 측면,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은요. 금리를 올려서 잡지 못합니다. 이게 소비 측면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서 잡기가 쉽지만 이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이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지만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그 말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물가는 이게 쉬이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는 오는 수밖에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 아니면 고물가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저성장 고물가니까 결국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기조는 앞으로 당분간 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변동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경제
기구의 수장들조차도 지금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지를 찾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변동의 시대는 심각하게 다가올 거고요.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요. 아마 뭐 참혹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아픔이 고통이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혹까지는 아니지만 고통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변동의 시대에 분명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는 여러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정관진 TV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집단 지성을 하나씩 쌓아가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현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자찬을 해봅니다.